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의 구조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 보여드릴게요. 구조화란 무엇일까? 구조화란 흩어진 정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땅바닥에 있는 여러 재료들을 모아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여기 5장의 그림 카드가 있어. 순서가 섞여 있는데 논리적으로 의미가 통하도록 카드 순서를 배치해보는 거야. 일단 4번이 가장 마지막이 아닐까? 나머지 그림들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4번만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이잖아. 정답! 잘했어. 그렇다면 시작은? 어렵다. 1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정답은 바로 3, 5, 1, 2, 4. 왜 그런지 이야기의 흐름을 볼까? 3번. 앉아있던 A가 B에게 사과를 주지. 5번. 그런데 사과를 받은 B가 총을 꺼내서 A를 위협하는 거야. 1번. 놀란 A는 일어나서 돈을 B에게 건네줘. 2번. B는 A에게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대신 사과를 꺼내고 있어. 주머니를 자세히 보면 사과 밑에 돈이 보일 거야. 4번. 마지막으로 사과를 A에게 돌려주고 돌아가고 있어. 만약 다른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2번 다음에 3번이 오는 경우는 어떨까? 2번에서 이미 B가 주머니에 사과와 돈을 갖고 있는데 3번에서는 A가 사과를 갖고 있지만 돈은 A, B 둘 다 없으니까 오류인 거야. 조금 더 쉬운 구조화의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쓰는 글자가 바로 구조화의 좋은 예야. 여러 가지 글자 중에서 사와 회를 합쳐볼까? 사회가 되면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란 뜻이지만 회사가 된다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단체란 뜻이 되지. 각각의 글자는 같지만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료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정보는 달라져.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배치하는 작업, 그것을 바로 정보 구조화라고 해. 그런 거구나. 문제를 파악해서 정보를 잘 찾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구나. 주구장창 설명한 보람이 있네. 그럼 이제 머리띠가 어디 있나 정보를 모아서 수리한테 짠 하고 주면 되겠네. 에휴, 그래, 넌 기승전 수리구나. 자, 그럼 실행! 잠깐! 아직 구조화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발표를 잘 할 수 있다고. 자, 이번엔 자료를 어떤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볼까? 우리가 수집하는 자료들은 문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로 되어 나타나지. 먼저 한 가지 구조를 살펴볼까? 예를 들어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법을 친구에게 알려준다고 해보자. 자, 잘 들어봐. 바게트빵 하나를 적당한 크기로 빗dur게 썰고 우유 3컵, 메이플 시럽 4분의 1컵, 생크림 2컵, 연유 2분의 1컵, 달걀 2개를 섞어 절임용 액체를 만든다. 그 다음 빵을 절임용 액체에 담가 2시간 정도 냉장 보관 후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서 절인 빵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우면 프렌치 토스트 완성! 자, 만들 수 있겠어?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 순서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지. 또 다른 정보의 구조 표현도 살펴볼까? 문제 하나를 내보지. 설날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큰 집으로 갔는데 큰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인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자녀 3남매도 온 거야. 3남매의 첫째 아들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은 나와 어떤 관계일까? 몰라. 포기할래. 어렵지? 하지만 이 문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보기가 더 편할 거야.
그 외에도 표라던가 차트,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지. 다양한 자료가 있는 만큼 표현 방법도 다양하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자료를 보다 더 보기 쉽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인생은 어떤 정보가 손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레리 페이지. 파일들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네. 내용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여 정리해볼까? 필요한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겠어. 정보 구조화란 정보를 비슷한 성격끼리 분류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를 구조화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1박 2일 여행 코스 정보를 구조화해 볼까요? 첫째, 주어진 정보를 파악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내용 요소를 뽑아냅니다. 셋째, 뽑아낸 내용 요소를 비슷한 성질의 것끼리 분류합니다. 넷째, 정리된 내용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조화합니다.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항목을 행과 열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간표, 주소록 등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용 요소가 상하의 위계를 가질 때 계층적으로 나타내는 구조로 가계도, 디렉터리 구조 등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호, 선, 점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상관관계, 구조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영상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구조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사진처럼 책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책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의 방은 어떤가요?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방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구조화 수업을 계기로 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정리가 안 된 책상에 어질러진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밴드의 정보 수업 댓글로 사진을 올리는 학생들에겐 학교 등교 수업 시 맛있는 막대 사탕을 드리도록 할게요. 쌤이 사탕은 충분하게 준비해 놓을 테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물건이나 정보를 구조화하듯 정보를 구조화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가 잘 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보는 의미 전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의 구조화는 정보 수집, 정보 분류, 정보 시각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교과서 70페이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조화의 첫 단계는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고 꼭 필요한 내용 요소를 뽑아낸 후에 뽑아낸 내용 요소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요소를 잘 정리하여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여 구조화를 표현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 72페이지, 73페이지에 구조화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록형 구조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음식의 조리법이나 건물의 층별 안내도 시간별 일정 목록처럼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입니다. 계층형 구조는
컴퓨터의 폴더 구조, 학급 조직도, 가계도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수준별로 분류하고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계층적인 관계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테이블형 구조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로 다른 두 기준으로 분해하여 표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학급 시간표, 용돈기 입장 급식 식단표처럼 표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프형 구조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간의 상호관계를 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지하철 노선도나 별자리, 화학분자 구조 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인드맵형 구조도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이미지화하여 구조화하는 방법인데요. 이 마인드맵은 사고력이나 기억력, 창의력을 높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교과서 75페이지, 76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를 풀어주시고요. 학교 등교하는 정보 수업 시간에 과제 검사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등교하는 주의 정보 시간에 제출해야 할 활동지 기억하시죠? 활동자료 1번, 암호를 이용한 비밀 편지 작성. 활동자료 4번, 비트맵 방식의 그림 스케치. 이 두 장의 활동지를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교과서 과제 75, 76, 78, 79페이지 풀어주세요.